한동훈 대표 측하고 이준석 쪽하고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어그러진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아직도. 일단은 이준석 대표는 뭐가 아쉬웠냐면은 본인이 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뭐 민주당 이중대다 약간 이런 식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서 매우 서운해한다. 자기도 보수 쪽에 있는 거고 윤석열의 탄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든 건데 감정적인 게 좀 쌓인 게 있고 의도적으로 언급 안 하는 거 맞습니다. 당내 장동혁이나 이 극우들하고 싸우는 거지 이준석하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저쪽에서 극더라도 내가 언급을 안 하는 것도 맞는데 정치라는 게 또 어느 순간 또 손잡고 웃을지 몰라요. 그럼요. 두 사람이 큰 틀에서 보면 언젠가는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의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운데에 놓고 지금 왼쪽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조국 대표까지 지금 뭐 재편 전쟁이 막이 올랐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자, 지금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보수 진영이죠.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대표, 이준석 대표. 아까 그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힌트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벌써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느낌이에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를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오히려 화살을 돌렸어요. 일제강점기 친일파에 빗댄 건데 사진을 한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이 사진은 다 기억하실 텐데 2024년 1월이었어요. 당시에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뭐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사이에 난리가 났었고 총선 직전이었는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서천 특화시장 화재 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현장을 나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오른쪽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저렇게 90도로 폴더 인사를 한 거예요. 이걸 놓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일제강점기 시대의 친일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김 의원님 이 대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한테. 아니 원래 싫어해요 서로. 둘이 싫어하나요? 뭐 한동훈 대표도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딱히 이준석 한 번도 만난 적 없다라는 얘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고 경쟁 관계기도 하고 의식도 하고 신뢰하지 않는데 저는 저 이준석 대표의 적에 한동훈을 좀 공격하기 위한 걸 알겠는데 그러면은 그 친일파가 소위 말해서 일제 강점기가 오게 만든 거는 이준석 아닌가요?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을 하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당 대표로서 그랬죠. 뛰고 뭐 사진 찍고 싶은 사람 뭐 찍어드릴게요 뭐 이런 그 뭐지 후드티도 입고 뭐 윤석열이랑 같이 다니고 뭐 치맥 회동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할 얘기는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동훈은 공격할 수도 있는데 서로 내가 보기엔 도찐 개찐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가 아직 안 보이니까 이준석 대표가 혹시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런데 정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준석 대표랑 사실 뭐 연대를 하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적도 있었나요? 뭐 이번 선거 때 그 둘이서 과연 어떻게 지금 역할을 맡을 거라고 보시나요? 대표에 대해서 정말로 뭐 의미 있게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걸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날 무시하니까 아예 이런 만구에 언급조차 않는구나. 배제를 한다. 저는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 한번 만났을 때 한 전 대표가 가장 지금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는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거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코너로 몰고 이른바 이제 이 한동훈 전 대표를 빼고 다른 보수 진영 다 연대하는 거. 그런데 잠깐만. 근데 그게 지금 맛이 갔어요. 아니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인터뷰 때 뭐 평소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장동혁 대표랑 연대 안 하겠다고 또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으로써 저는 이제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그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결심했다면 2월 20일 나온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결정적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메시지로 인해서 결국 이준석 대표도 장동혁 대표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2월 20일에 내놓은 메시지는 정치적으로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최악의 선택이요? 앞으로 본인 정치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거라고 보고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든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했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손을 놓은 거잖아요. 벼랑 그렇죠. 끝에서 손을 놓은 거고 네. 그래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와 잡을 수 있는 손도 2월 20일 날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동혁 대표의 2월 20일 메시지가 이준석 한동훈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준석 한동훈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사실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어요. 최근에 전한길 씨였죠. 부정선거 토론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됐었는데 지금 선거법 때문에 아마 중계가 지금 조금 어려운 모양인데 이준석 대표가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금 뭐 99만 원 공천 이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후보도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과연 개혁신당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좀 의문인데 김 의원님 이준석 대표에겐 이번 지방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와야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게 뭘까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으니 네. 이제 합리적 보수는 개혁신당을 택해야 된다. 보수의 대안 세력이 되는 것.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나올 텐데 2018년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선거를 그랬죠. 치렀는데 그때 평화민주당도 호남을 중심으로 치렀거든요. 네. 평화민주당은 기초단체장도 한 5명인가 냈어요. 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근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못 냈습니다. 그리고 3인 선거구에서만 이를테면 뭐 도의원이라든지 몇 명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개혁신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면 오히려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노이즈를 일으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돈이 안 드는 선거를 하고 있다. 미래를 보고 가고 있다. 그리고 쟤들은 구태다. 한동훈도 옛날에 부역자다. 이제 이런 식의 프레임을 계속 만들고 이준석이 스스로 이제 이런 뉴스거리를 만드는 거죠. 이슈에서 아예 언급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개혁신당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과연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보수 헤게모니 싸움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가 한번 끝까지 지방선거 끝까지 지켜보고 중간에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 저희 비대위원들께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을 직접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눈에 띄는 질문을 저희가 한번 골라봤는데 케빈 킨님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정 의원님, 네. 장동혁 대표한테는 신복이 없나요? 조언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가까운 사람이 대체 누구예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가까운 사람 압니다. 전한길 고성국 제외하고 전한길 고성국 그분과는 뭐 사적으로 전화를 하는지 아니면 텔레그램을 하는지 제가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네. 지금 당내에서 가까운 사람은 정희용 사무총장과 네. 박준태 비서실장입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그 두 분이 공통적인 건 정희용 비서실장이 77년생인가 76년생인가 상당히 젊어요. 보좌관 출신 좀 어린 분이시죠. 네, 네. 박준태 비서실장은 훨씬 더 어리고 그래서 그 두 분과 자주 저녁도 하고 뭐 기자들 만날 때도 대동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뭐 한 조금 더 원로 정치인이 장동혁 대표에게 그 두 사람하고만 다니면서 걔네들 얘기만 듣는다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면박을 줬다고 하는데 네. 그에 대한 피드백은 그냥 웃으셨다. 제가 웃고 한번 말았다. 말씀드렸나요? 장동혁 대표 최근 별명이 돌부처다. 왜 돌부처인가요? 얘기를 한번 다 듣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배현진 의원은 그때도 본회의장 때도 웃으면서 그냥 뭐 좋은 근데 말씀. 뒤에 가서 다 알아듣는 척했는데 뒤에 가서는 바뀌지 않더라. 그래갖고 네. 답답한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한 분만 더 골라보겠습니다. 우하하 S4K님,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대표 상대도 안 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서로 지금 뭐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이 안 되니까 이슈가 끊기는 느낌이란 말이죠. 김 의원님, 네. 이것도 의도된 전략일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일부러 이준석 대표를 지금 배제하는 건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한번 한동훈 대표 측하고 이준석 쪽하고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어그러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아직도. 근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는 뭐가 아쉬웠냐면은 본인이 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뭐 민주당 이중대다. 약간 이런 식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서 매우 서운해한다. 네. 자기도 보수 쪽에 있는 거고 윤석열의 탄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든 건데 이런 약간 감정적인 게 좀 쌓인 게 있고 네. 의도적으로 언급 안 하는 거 맞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의도적으로. 굳이 나는 이제 이 당내 장동혁이나 이 극우들하고 싸우는 거지 이준석하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저쪽에서 극더라도 내가 언급 안 하는 것도 맞는데 결이 안 맞는 거 맞는데 정치라는 게 또 어느 순간 또 손잡고 웃을지 몰라요. 그럼요. 저 두 사람이.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언젠가는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정치 저희가 광화문 비대위에서 계속 살펴보면서 또 말씀 나눠볼 텐데, 자, 오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정 의원님 일단 부탁해 보이시죠?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지금 1,200명이나 보고 있는데 좋아요가 370개밖에 안 돼요. 댓글, 구독, 그죠? 좋아요.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한마디는 이겁니다. 2009년에 개봉한 영화 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우 씨가 주연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안 돼. 아주 유명한 대사예요. 혹시 모르세요? 그러면 안 돼. 뭔지 알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도 한 표라도 밖에서 갖고 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있는 표 하나만 더 간직하면 어떤 식으로든 뭐 면피 정도의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선거에서 그러면 안 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 의원님의 한 줄 평. 그러면 안 돼. 이번에는 우리 김 의원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죠. 행동하는 양심. 107명의 의원, 좋아, 부탁해. 행동하는 양심. 107명의 의원 중에서 10명만 움직여도 당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소동과 고무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거를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번 그 결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